네, 일단 먼저 이 기호의 뜻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X 화살표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호의 뜻은 지금 현재 X는 A에 아주 가까운 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는 아니지만 A와 오차가 거의 없는, 오차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가까운 수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어, 이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X가 A로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함수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더 해볼 텐데 이때 F1, F2, F3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두 번째 F2를 보게 되면 자칫 보면 유리함수처럼 보이지만 현재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x에 지금 현재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x에다가는 1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x가 1이 아닌 다른 어떤 수라고 하면 분자에 있는 x-1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x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F2라고 하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x 플러스 1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 이때 x에 1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번째 F3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 놨죠. x가 1이 아닐 때는 f2 함수하고 똑같은데 x가 1의 값에서는 함수 값을 1로 갖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함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기호를 볼 수가 있어요. LIM이라고 쓰는데 리미트라고 있죠. 밑에다가 x 화살표 A 그리고 F1X는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기호의 뜻이 뭐냐면은 X는 A로의 극한인데 그러니까 X가 A에 굉장히 가까운 수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함수 값은 어디에 어떤 수가 나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X가 1에 굉장히 가깝다는 상황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을 보게 되면 그래프의 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함수 값은 2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결과는 이제 2 이런 식으로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호를 축약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도 보면은 x가 지금 a가 아니라 여기가 정정할게요. a가 아니라 1입니다. x가 1로의 극한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 굉장히 가까운 수라고 생각을 하면 x의 값이 그때 함수의 값은 마찬가지로 2에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이때도 2라고 쓰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값이 1에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의 값이 굉장히 1에 가까운 상황에서 f3의 함수 값은 2에 가깝다.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f1에서의 함수 값은 분명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여기에 점이 지금 1,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1에서의 함수 값은 1인데
x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은 아니고 1에 굉장히 가까운 수인 거죠. 1에 가까운 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과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이때 리미트 x가 1로의 극한에서 함수의 값은 2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2라고 하는 값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2는 아니고 2에 굉장히 가까운 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요. F1은 2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정확하게 함수값이 2라는 뜻이에요. 함수값이 정확하게 2가 나온 건데 이때 리미트라고 하는 이런 극한을 갖고 있고 그때 등호 우변에 나와 있는 이 수는 2에 가까운 수를 의미하는 거지 정확하게 2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2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그젬플 첫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극한에 대한 성질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해볼게요.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뻗은 y는 5x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극한이 지금 3으로 극한이죠. x가 3으로의 극한인데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어딘가에서 3의 값이 나올 거고 그때 함수 값을 보게 되면 사실 이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계산을 쉽게 하는데 여기가 17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3에 굉장히 가깝다면 그때 함수 값은 17에 굉장히 가까워질 거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1번의 결과는 17이고 우리는 이때 17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1번이고 2번 x가 5로의 극한이니까 여기 1사분면에다가만 그래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겠죠. y는 x분의 1. 자,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 5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은 당연히 이제 5분의 1로 나올 텐데 x의 값이 5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진다면 그때 함수값은 5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이제 5분의 1에 굉장히 가까워질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는 5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x값에다가 사실 이 5를 대입한 결과를 x값에다가 그 극한의 값을 대입을 하면 결과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죠. 3번 같은 경우에 x에 0을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분모는 0이 되고 분자는 0 빼기 0이 돼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따라서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보고 넘어갈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 요걸 먼저 보게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분모 x인데 분자를 x로 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약분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단 x는 0이 아닌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x-1이라고 하는 직선 그래프인데 이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x의 값이 지금 0에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야 하얗게 구멍 뚫린 부분 값으로 함수 값이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원래 이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따라서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도 분자를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도 이제 분모 분자 약분이 되는데 약분이 되면 이제 x 플러스 2만 남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x가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2라고 생긴 직선이고 이때 여기 1 근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3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끊어진 직선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x의 값이 1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그때 함수 값은 3으로 가까워져요. 따라서 얘는 3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기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놨는데 읽는 것은 인피니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양의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현재 x의 값은 계속 커집니다. 한없이 커집니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x가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당연히 이제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려서 알고 있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때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함수 값은 점점 x축에 가까워질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양의 무한대로의 극한에서 x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x축 왼쪽 끝을 봐야 되는데 그때 함수의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도 x가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에서 x분의 1의 값은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두 가지 모양을 거의 개념처럼 외워놓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요 개념은 그냥 외워 놓으세요. 네, 이 모양을 외워 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분의 1 0이다. 혹은 음의 무한대분의 1도 0이다. 근데 이때 분자가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의 무한대분의 여기 아무리 큰 수 뭐 만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 만에 비해서 양의 무한대는 또 엄청 큰 수거든요. 따라서 분자에 어떠한 상수가 오더라도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혹은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이면 그 값은 0으로 수렴한다.
요거를 아예 그냥 모양을 통째로 외워 놓으세요. 이그젬플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볼 건데, 여기도 유리함수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X축이 있고요. 점근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분자가 양의 상수 2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하고 이런 식으로 왼쪽 하단에서 이렇게 쌍곡선의 형태를 그려지는데, 이때 x의 값이 이제 무한히 커지게 되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함수값 보시면은 점점 이 점근선에 달라붙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모양을 외워 놓으라고 했죠. 요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양의 무한대분의 2 빼기 4인데, 이때 이 모양이 0이에요. 0 빼기 4.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수월하다 이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음의 무한대보다 살짝 큰 1인데, 사실상 이 플러스 1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음의 무한대에 비하면. 자, 그래서 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꼴이죠. 음의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이런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현재 이 값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수렴이라고 하는 상황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F1 함수인데, F1 함수는 이제 그 분모가 제곱이 되어 있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인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극한을 볼 거냐면은, 요런 극한을 볼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1x.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이죠. x가 0으로 일 때 x제곱분의 1. 지금 그러니까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곡선을 타고 함수 값은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위로 솟구치게 되죠. 따라서 이 함수 값은 계속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이때 이 상황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함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반대죠. 0으로의 극한을 볼 건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여기도 이제 x의 값이 0으로 이렇게 계속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함수 값은 그래프 곡선을 타고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계속 작아지죠. 한없이 작아지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런 상황을 이제 그 극한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을 이제 개념처럼 외웠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도 개념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x의 값이 2로 굉장히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현재. 그럼 여기에 분모의 상태를 보게 되면 0에 굉장히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에 굉장히 가까운 의미로서 분모에 이렇게 0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0.1분의 1, 마이너스 0.0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0.00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값을 잘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00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000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모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값은, 절대값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 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분모의 값이 지금 0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0.1의 절대값분의 1, 0.001의 절대값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수는 그 역수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오히려 커지죠. 결과가. 따라서 두 번째 것도 그래프 그림 없이 그냥 곧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수가 한없이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0분의 어떤 상수꼴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이런 모양을 또 개념처럼 외워놓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 개념 볼게요. 여기 이제 평면좌표 위에 굉장히 익숙한 함수죠. 이렇게 포물선 얘가 이제 y는 x제곱 그 다음에 대칭 형태로 이렇게 뒤집어진 함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극한을 볼 거냐면 이번에는 아예 x의 값이 양의 무한대로 혹은 x의 값이 음의 무한대로 여기 마이너스 안 붙였죠. 음의 무한대로에서의 극한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x축 쭉 오른쪽 또는 쭉 왼쪽을 보면 함수 값은 x제곱일 때 한없이 커지고 또 왼쪽으로도 한없이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양의 무한대로의 극한에서 이번에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상황이거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에서의 마이너스 x제곱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함수 값이 계속 이렇게 밑으로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결과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예 무한대가 수는 아닌데 생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엄청 큰 수를 두 번 곱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당연히 엄청 커지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엄청 작은 수인데 그 수를 이런 식으로 두 번 곱했다. 그러니까 얘 음수죠. 음수고 여기 두 번째 것도 음수니까 얘는 엄청 큰 수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양수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그젬플 4번을 보죠.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 어렵지 않죠, 그리는 거? 지금 여기 1,0에서 스타트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한계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x의 값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 곡선을 따라서 계속 커집니다. 이 위에 경계가 없죠. 야금야금 계속 커져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한 값은
아니죠. 예, 극한 값을 구하여라. 지금 현재 이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 같고, 극한을 조사하여라. 조사하여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거는 오타예요. 왜냐하면 양의 무한대는 값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는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현재 지금 발산하고 있다. 수렴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함수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쭉 뻗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x의 값이 x축 왼쪽으로 이제 계속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이 그래프 선을 따라서 계속 아래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음의 무한대 5배를 해버리죠. 빼기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수들은 거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양수냐 음수냐 이제 이 정도만 이제 보고 판단을 내리면 쉽게 그래프 없이도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챕터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극한인데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좌. 기준은 뭐냐면은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이 큰 수죠. 오른쪽이 큰 수고 왼쪽이 작은 수예요. 오른쪽이 우죠. 왼쪽이 좌죠. 그때 이제 수직선상에 어떤 A가 있다고 했을 때 A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X가 A로의 극한이다. 때는 이렇게 A보다 살짝 작은 수일 수도 있고 반대로 A보다 살짝 큰 수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X 화살표 A보다 살짝 작을 때는 이렇게 뒤에다 빼기라고 써주고, X 화살표 A보다 살짝 클 때는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주는데, 이때를 A의 좌극한, 그 다음에 얘는 A의 우극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그래프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의 좌극한일 때 fx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제 왼쪽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0 우극한일 때 함수 fx는 그래프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그래프 따라가다 보면 2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2로 수렴합니다. 이때 1을 좌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서 나온 우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5번째 이그젬플. x가 1 우극한일 때 함수를 1보다 큰 상황이거든요. 1의 우극한이. 그러면은 1보다 큰 상황이면은 지금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여기 오타네요.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오타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상황. 네, 정정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을 보게 되면 함수를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함수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다는 상황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현재 이 값은 0 더하기 a, 그래서 a로 수렴할 거고요.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그럼 현재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함수는 아래에 있는 함수 3x 플러스 b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할 텐데 이때의 값이 1이라고 했죠. 따라서 b의 값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제 아까 앞에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분자가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y는 x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1,1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1,1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볼게요. x가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좌극한을 볼 건데, 자, 이때 이제 왼쪽에서 접근을 하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나, 둘 다 1에 가까운 수예요. 이때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죠. 이런 것처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지 않고 1로의 극한, x가 1에서의 극한은 그냥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이런 상황,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한 상황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죠. 두 번째 함수는 이런 함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상황과 0보다 작은 상황을 나눠서 보면, 0보다 큰 상황은 분자하고 분모하고 똑같죠. 그래서 1이고, 0보다 작은 상황은 분자가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y축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함수, y축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때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을 보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가면 현재 여기는 함수값이 1이고,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우극한 값은 현재 1인데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극한과 지금 좌극한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이럴 때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x가 0으로에서의 극한 값은 없는 거죠. 없다. 이그젬플 6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2에서 x가 1호의 극한에서 fx의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 말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2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를 따라갈 거고, x가
2보다 약간 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여기가 a제곱 x 플러스 a, 이런 함수를 따라갈 건데, 이때 이렇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때 좌극한 값은 여기에 이제 x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7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극한 값은 4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a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이항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네요.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죠. 2a 플러스 3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1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아니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왔어요.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이때 아무 상황에서나 다 만족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어떤 A로의 극한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렇지만 두 함수 모두 이렇게 수렴값을 갖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상황에서만 아래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했을 때, 증명은 여기 써놨던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질이라고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함수 앞에 어떤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극한을 배제해서 이 극한 계산에서 아예 그냥 상수값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곱해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k 곱하기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정리하면 극한과 상관없는 상수는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질, A로의 극한인데 수렴하는 두 상황에서, 그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두 함수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면은 이 극한을 서로 각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위에서 이제 F하고 G는 서로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마찬가지로 알파 혹은 베타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연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기호를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수렴하는 상황에서 리미트 기호를 각각으로 분배해서 덧셈 뺄셈에 한해서 분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성질, 이번에는 곱셈입니다. 곱셈 역시도 각각으로 곱하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자, 네 번째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이제 나누기가 나올 차례인데, 나눗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형태로 이렇게 쓰겠죠. 이때도 분자와 분모에 따로 극한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 당연히 결과도 베타분의 알파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분모의 수렴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타가 혹여라도 0이면은 이 네 번째 성질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그젬플 7번을 보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이 수렴값을 그냥 그대로 분배해서 적용을 하니까 3 더하기 4 곧바로 계산되죠. 7이죠. 그러니까 7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개수 역시 2 곱하기 3 마이너스 3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것처럼 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6 이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는 3 곱하기 4니까 12 분모 계산할 때도 분모가 0이 아니죠. 4분의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그젬플 8번 1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4를 극한 앞으로 뺀다. 그런데 이때 이 극한의 수렴값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x값에 여기 보이죠? 이 x값에 마이너스 1을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2번 같은 경우도 원리가 이렇습니다. x가 2로의 극한에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 3 빼내서 따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의 극한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여기는 4죠. 그 다음 여기는 3 곱하기 2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x가 없어요. 그냥 상수항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극한과 무관하게 그냥 상수항 마이너스 5가 그대로 수렴값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기 있는 x값에 그냥 2를 대입한 결과죠. 그냥 4 더하기 6 빼기 5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뭐 요렇게 이제 3 곱하기 4가 아니죠.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도 그냥 3을 곧바로 대입을 한 분자는 27, 분모는 3 더하기 1 해서 4분의 27 이런 식으로 극한 그러니까 x의 그 극한 값을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모두 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자는 0이고요. 분모도 4 빼기 10 더하기 6 해서 0분의 0 꼴이 나옵니다.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수렴값을 0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분자는 x-2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x-2와 x-3이 지금 곱해져 있어요. 이때 x가 2로 가까운 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이 값은 0이 아닙니다. 0에 가까운 수인 거죠. 따라서 0.0000 뭐 이런 수예요. 0.00000 이렇게 굉장히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분.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남냐면은 얘만 남아있어요. 분자는 1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분의 1, 즉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곱근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식에서 이렇게 극한 계산하는데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식을 유리화해서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유리화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자, 여기 이제 분모 분자에 반대부호를 더하기를 이제 곱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은 분자는 저기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애가 하나 달라붙었고, 지금 분모는 유리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3 빼기 2, 그러니까 즉 계산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면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인수들이 반드시 숨어 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분자도 분모도 0으로 갔던 거죠, 사실. 이런 애들을 편의상 0인자라고 불러줄게요. 0으로 수렴하는 인수예요. 0으로 수렴하는 인수인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인자라고 편의상 부를게요. 이런 것처럼 0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0인자를 찾아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모양이 보이죠. 여기는 x 플러스 1만 남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플러스 3 루트 플러스 2에 분모에는 이렇게 1만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식을 남겨놓고 계산만 마무리 해주면은 2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4 더하기 2. 네. 그러니까 이제 8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극한의 형태를 보면 어떤 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이제 엄청 큰 수다 이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분모 분자를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본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으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분모는 이런 식이 나와요. 이때 앞에서 외워놨죠. x의 값이 무한히 커진 상황에서 요런 형태, 요런 꼴이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다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럼 결국은 누구만 남냐? 네,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차수로 이제 나눠보게 되면 여기는 1인데 여기는 x분의 2, 여기는 x제곱분의 1, 분모는 x분의 4, 여기는 x제곱분의 1.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자, 0으로 수렴하는 항들 보이죠? 다 0으로 수렴해요. 자, 그럼 결과 볼게요. 결과 보면은 1 더하기 0 더하기 0에 0 더하기 0.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런 꼴이죠. 0으로 수렴하고 분자는 상수. 이런 상황은 네. 지금 현재 이제 분자가 양수니까 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1번은 이제 2분의 1로 수렴했다면 지금 두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이제 자칫 안 보이는데 자, 요렇게 생각합니다.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사실상 얘는 1차로 생각을 한다.
이게 절대값 x로 봐서 1차 다항식으로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겠어요? x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5 분자는, 그다음 분모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x분의 2 플러스 4x 제곱인데, 현재 이 부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 밑에다 따로 쓸게요. 네, 이 부분을 먼저 요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루트로 합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쳐놓고 보니까 이제 루트 안에서 x 제곱분의 2 더하기 4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자, 여기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가 0으로 수렴해요. 그럼 결국 뭐만 남냐면은 루트 4분의 5, 그러니까 즉 2분의 5죠. 그래서 얘 수렴값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이제 결론을 얻고 가야 되는 게, 수렴 결과를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최고차 항의 개수로 수렴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차수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 버리니까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도 1차식이고 분모도 루트 안에 있는 x제곱도 일단 차수로 볼 때, 극한에서 차수 볼 때는 1차와 같은 레벨로 보는데, 이때도 이제 답을 보면은 이제 2분의 5인데 사실은 여기 개수 보이시죠? 루트 안에 있는 4분의 5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분의 5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최고차항의 개수 비로 수렴한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보세요. 양의 무한대로의 극한인데, 자, 여기 엄청 크죠.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기 때문에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앞에서 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얘도 높은 차수 최고차로 묶어낸다. 자, 1번 볼게요. 양의 무한대로의 극한에서 차수가 3차가 높죠. 그래서 x 3차항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은 5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x분의 2가 아니라 그냥 1,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보고, 자, 보세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수 보시면 5 빼기 0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수의 5배를 해버리는 것.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두 번째,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유리화를 하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얘도 이제 얼핏 보면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거기서 또 보면 엄청 큰 걸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유리화부터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유리화를 어떻게 하냐? 분모에 1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억지로 유리화를 하는 거죠. 이러고 분모 분자에다가 더하기 2x를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계산 과정 좀 생략할게요. 분자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자, 분모는 자 4x 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x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보이시죠? 여기 1차, 얘도 1차, 루트 안에 있는 x제곱은 1차로 보라 그랬어요. 차수가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개수비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루트 안에 있는 4, 그러고 얘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차 항의 개수만 바로 따갖고 옵니다.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그젬플 12번 무한대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수를 곱하는 상황.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1번 통분이 필요한 상황이면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여기는 3하고 x 플러스 2가 이렇게 곱해진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 보시면은 여기 분자가 심상치 않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약분되죠. 약분돼서 분자는 마이너스 1, 분모는 1로 가는 극한이니까 3 곱하기 3.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수렴을 한다. 두 번째 문제. 또 루트도 나와 있고 그런데 통분이 일단 가능하면 통분을 먼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서 통분을 먼저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근호를 포함한 어떤 식이 나왔어요. 거의 무지성으로다가 유리화 한번 해봅니다. 루트가 나와 있으면은 유리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빼기 1이고, 여기 옆에 이제 이게 붙어 있겠죠. 곱하기 플러스 1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이시죠? 또 약분되는 거 보입니다. 이렇게 0으로 가는 아주 귀찮은 애들이 이렇게 다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거는 2분의 1로 수렴하죠. 세 번째 문제. 일단 통분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통분 먼저 해보면은 마이너스 x 아니죠. x 루트 x.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문제에 오타가 또 있네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오타입니다. 이거 정정합니다. 이거 x가 아니고 요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2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다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2 루트 x 여기는 2 곱하기 4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통분을 했고, 와, 또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데 유리화를 또 합니다. x 있고요. 유리화를 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4x 플러스 1 그냥 바로 뚜껑 벗깁니다. 마이너스 4x 요거에 분모에 이제 얘가 있겠죠. 더하기 2 루트 x. 자,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있는 4x끼리 지워집니다. 4x끼리 지워지고 분자에는 그냥 x만 하나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지금 얘와 이제 얘를 이제 다 곱해야 되겠죠. 다 곱하면은 8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가 4 루트 4x 제곱 플러스 x 분배 법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얘만 보죠. 그리고 얘만 보고 여기 안에 있는 얘만 봅니다. 가장 높은 차수만 보는 거죠. 8 더하기 루트 4인데 그 앞에 4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 네. 따라서 8 플러스 8분의 1, 즉 16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고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서는 그냥 곧바로 어떤 예를 하나 가지고 이제 볼 건데 fx가 x분의 1이고 gx가 x분의 2라고 하면 모든 x에 대해 그러니까 x 값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도 gx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가 2배가 크니까. 그런데 이때 특이하게도 x가 양의 무한대로 해서 fx도 x가 양의 무한대에서 gx도 보시게 되면은 두 값이 모두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극한의 개념에서는 항상 gx가 크더라도 극한에서는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소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일명 샌드위치 정리. 정말 사용하는 이름이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요 그래프를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hx가 있다고 칩시다. hx라고 하는 애는 gx보다 작은데 fx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낑겨 있는 애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gx하고 fx는 순서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1번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음 3번 더 좁아졌어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 가서 여기가 4번 엄청 가까워져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지나가야 되는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hx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양의 무한대로 해서 gx는 알파로 수렴하고 양의 무한대로 해서의 fx도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인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 그 샌드위치 보시면은 이게 샌드위치 압축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로의 극한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보시게 되면은
4-5니까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x가 똑같이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얘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도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있는 얘 역시 그 사이에 낑겨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단원 중에 이제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해서 시험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반드시 나오는, 네, 그런 챕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지금 항상 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합니다. 분모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1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0분의 어떤 상수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양의 무한대거나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자 역시 똑같이 0으로 수렴해줘. 그렇게 보면 0인자가 지금 약분이 되는 상황이죠. x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 이제 x 플러스 a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제가 이제 0인자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0인자가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a 값이 사실 바로 보이죠.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진짜 1로 수렴을 하죠, 얘 혼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근호 나와 있죠. 무조건 유리화 하죠. 유리화를 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더하기 a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영인자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얘하고 지금 얘하고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약분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쵸. 현재 여기가 2 플러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2 플러스 a 제곱이 3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a 제곱은 1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 상황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은 다시 이제 원래 극한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분자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전혀 0과는 별개인 2라고 하는 수렴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모 역시 0으로 수렴해서 0분의 0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네 리미트 x가 3으로의 극한에서 지금 현재 요 값이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즉 1-a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1이었겠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5번. 바로 보이죠? 0인자. 그러면 여기 이제 0인자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뭔지 모르죠.
그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수렴 결과이 1.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x가 지금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니까 네, x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되겠죠. 0인자끼리 이렇게 약분되고 결과가 이렇게 1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0인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네, 원래 분자 ax 플러스 b여야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a는 5, 네, b는 6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거의 이제 무지성으로다가 이제 유리화 하는데 얘 역시 이제 보시면은 네, 0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분모도 이제 똑같이 0으로 따라가 줘야 돼요. 여기 6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만 보면 이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된다. 즉 b는 1 플러스 a, 루트 1 플러스 a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식이 이렇게 지우면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a 이렇게 써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화하죠. 그러면 자, x 플러스 a에서 1 플러스 a를 이렇게 빼니까 a끼리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네, x 마이너스 1. 0인자 보이죠? 0으로 가는 인수들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루트 1 플러스 a, 루트 1 플러스 a만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이 6이어야 되니까 1 플러스 a가 네, 9여야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a는 8이네요. 그래서 이제 a가 8이니까 아까 위의 식에서 이제 b를 이런 식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b는 3이죠.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제 극한 보시면은 양의 무한대죠. 차수 먼저 확인합니다. 자, 분모 1차예요. 분자 2차예요. 차수 안 맞아요.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버리면은 아까 앞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로 수렴해야 되면 여기가 2차가 아니라 1차여야 돼요. 따라서 강제적으로 a가 0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한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bx 플러스 3만 남을 거고요.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네, 높은 차수의 개수비로 수렴하죠. 2분의 b로 수렴했는데 그 값이 1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네, a는 0이어야 되고 b는 2이다.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 바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서는 자, fx가 분자에 올려져 있는데 2라고 하는 수렴값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fx의 모양인데 이 fx라고 하는 식이 일단 분모와 차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2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는 사실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놓고 두 번째 조건 자, 이번에는 x가 1로 가는 극한일 때
2로 수렴했어요. 똑같이. 근데 보시면은 이제 분모가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어야 된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분자도 똑같이 0인자 x-1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x에 0인자 x-1을 갖고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 얘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개수가 2였죠. 그러니까 여기 2에 여기 뒤에 x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이런 꼴로 이제 fx가 모양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았을 때 분자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고 분모에는 x-1. 자, 그러면 이때 0인자 이렇게 약분해서 수렴 결과를 보게 되면 2 곱하기 1 플러스 k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값이 2여야 된다. 즉, 네, k 값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fx는 2의 x-1 곱하기 x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러한 모양의 2차 함수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